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되게 반대가 심했어요. 아, 부모님 말이 맞았구나.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선생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말 듣지 않는 교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고, 특수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사실은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잘 몰랐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 중에 제 동생이 이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장애라는 영역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막 특수교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나기보다는 동생에게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고 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그런 장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부모님보다는 제가 하는 게 더 빠르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장애에 관한 과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봤던 것 같고, 주변에서 좀 추천을 해주셔서 특수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 이후에 또 임용고시를 거쳐서 특수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거랑 그리고 그 업을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선택하는 거에도 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 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되게 반대가 심했어요. 동생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 장애가 있는 아이와 하루 종일 지내야 하는데 꼭 굳이 직업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교대 가라. 교대 가서 초등 교사해라. 약간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실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도 그렇고 직업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그러면 니까지 잘못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셔서 좀 반대가 있었죠. 반대가 있었음에도 하겠다고 하신 거는 이제 의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개인의? 저도 막 처음부터 그 반대를 극복하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런 직업적 소명이라기보다는 저도 처음부터는 크게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기우일 것이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8년 정도 일을 보셨잖아요. 네네. 기우였나요? 사실 일상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부모님 말이 맞았구나 하는 하루를 보낼 때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5명의 아이들을 양치를 다 시켜야 돼요. 점심시간 때. 식사를 하고 나서 5명의 아이를 양치를 다 시키고 정작 제 양치는 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5교시 수업을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 집에 녹초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집에서도 한 번씩 제가 동생이 양치를 시켜야 된다거나 하면 그 하루 종일 뭔가 그런 일과 속에서 정해진 루틴대로 힘든 그런 날들을 보낼 때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는 되죠. 네.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특수교사로서 일하면서 아주 보람될 때도 많고, 또 좋은 학부모님들 만나서 서로 그렇게 소통도 잘 되고 교류가 될 때도 많지만, 사실은 어느 직장에서나 마찬가지로 힘든 일도 많죠. 저를 늘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분도 많으세요. 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정말 특수교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수학교에서는 사실 모든 교사가 특수교사죠. 그래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하고 고민이 있거나 아이에 대한 중재가 들어갈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중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사는 모두 일반 교사이고 저 혼자 특수교사예요. 그랬을 때 사실 일반 선생님들께서 아이에 대한 이해라든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일반 교사와 또 일반 아이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이라는 관리자와 그 역할을 잘 이어주는 것도 특수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비장애 학생의 학부모, 그렇게 또 마찰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중재를 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특수교사의 역할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또 지적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클 거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지원되는 뭐 정신케어라든가 그런 게 뭐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도 교사 심리 상담, 뭐 멘탈 케어 뭐 이런 거 하는 연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생겨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동료 선생님을 통해서 전 좀 많이 위안을 얻고 정신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교사 안에서도 멘토 멘티제 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경력의 선생님, 현장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멘토가 되는 거고, 신규 선생님이 멘티가 되어서 가르치는 그런 수업 기술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라든지 또 학생에게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좀 교류를 하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멘토 잘 만나야겠네요. 아, 그쵸. 직업만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뭐가 안 된다 이런 눈을 좀 버리게 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표현도 조금 차별적인 용어긴 하지만 장애인답게 바라보지 않는 눈, 우리랑 다를 게 뭐야? 똑같지. 나도 못하는 게 있는데 쟤도 그 영역에서 못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거 보면 저보다 더 잘하는 것도 많아요. 진짜 특이한 경우는 지하철 노선도를 다 외운다든지, 이제 수학 천재 있어요, 실제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일까요? 이런 거 맞추는 아이들도 있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걸레질이라든지 설거지 같은 거 더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편견의 눈을 버릴 수 있는 게 특수교사의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사실 일반 교사들은 시험 성적을 낸다? 아니면 어디에 입시를 시킨다? 이런 조금 눈에 뚜렷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밖에 목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죠. 사실 일반 교육보다도 그 성과가 더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성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매너리즘에 좀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는 거죠. 작년에 했던 대로 하지 뭐.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특수학교 선생님을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쳐야 하고 그것에 합격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위해서는 뭐 장애 영역, 그런 개론서 공부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관련 법을 막 달달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전 좀 다른 걸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 교사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수업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특수교사에게는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가진 능력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많다면 그게 다양할수록 수업도 엄청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다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좀 다양한 활동이나 취미생활도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도 일종의 사회생활이다 보니 동료 교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안에서 잘 교류할 수 있는 인화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나오는 말이 교육도 지금 우리 서비스직으로 가고 있다. 수요자한테 맞춰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인화거든요. 내가 일을 얼마나 더 잘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동료 교사와 어떻게 잘 소통하면서 지내는지가 제일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교사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참하고 참신한 그런 교사상을 떠올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아이들하고 잘 뛰어놀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에너제틱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최고의 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특성상 아이들이 반응이 없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이 뭘 해도 시큰둥, 그게 재밌는 건가?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저희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원맨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꿈이나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특수교사다 보니까 특수교사로서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만약에 장애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결핍이나 장애가 다 없어지고 똑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선생님 그때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상상을 좀 마음에 되새기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아이들한테 그런 말은 듣지 않아야지. 어느 날 우리가 뭐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상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선생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말 듣지 않는 교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의 가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의 형제 자매, 비장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원 석사 논문도 장애인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거와 조금 연계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장애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지원, 또 학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특수학교 선생님을 맡고 계신 조민경 선생님의 인터뷰를 해봤고요.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좀 찡한 부분도 있고, 우리 삶의 이야기니까는 너무 그렇게 쉽게 바라보지 말자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 꿈과 비전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짜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